부가가치세법부터 개정세법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보시면요. 담보신탁에 대해 대표 사업자 등록을 허용했다. 우리 담보신탁에 대해서 우리 신탁 관련과 관련해 가지고 신탁회사, 수탁자가 각 신탁 재산별로 사업자 등록을 한 다음 그 신탁 재산별로 부가세를 내도록 했던 것인데, 뭐 신탁 재산이 한두 개도 아니기 때문에 각각 사업자 등록하기 힘드니까 그냥 일괄적으로 한꺼번에 하나의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을 허용한다라고 하는 규정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신탁 재산별로 사업자 등록을 하던 것이 단서조항으로, 다만 담보신탁의 경우에 다수의 담보신탁 재산을 대표해서 하나의 사업자 등록을 허용하도록 하고 있어서 신탁 재산별로 사업자 등록을 할 필요는 없어졌다. 그래서 이제 한 번만 사업자 등록을 하면 되는 건데요, 신탁회사는. 다만 무슨 신탁에 한해서? 담보신탁에 한해서만 하나의 사업자 등록을 허용하도록 하고 있다. 요것도 별표니까 표시해 두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입니다. 4번. 위탁자 지위 이전 시 납세 의무자의 규정. 그래서 위탁자 지위가 바뀌면 거기 보시면 위탁자 지위 이전 시 납세 의무자는 기존 위탁자죠. 기존의 동그라미. 위탁자 지위 이전이 되는 거는 기본적으로 주인이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집합투자업자가 다른 집합투자업자한테 공급하는 거를 빼고는 공급으로 보는 것인데요. 이때 납세 의무자는 기존 위탁자냐 신위탁자냐. 기존 위탁자가 공급하는 사람이죠. 공급자가 부가가세를 내야 되는 거니까 기존 위탁자가 부가세를 내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번이요. 선발급 세금계산서 공급 시기 특례 요건을 완화했다라고 되어 있죠. 우선 현행 규정을 보시면 공급 시기 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더라도 다음의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를 공급 시기로 간주한다. 그래서 7일 안에 받든 뭐 30일 안에 받든 선발급 세금계산서를 인정을 해주겠다라고 하는 규정에서 동그라미 네 번째 거요. 동일 과세 기간 안에 공급 시기가 도래하고 대가를 수령하면 이것도 인정해줄게 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동일 과세 기간 안에 공급 시기가 도래했어. 그리고 대가도 수령했어. 그러면 선발급 세금 계산서 인정을 해줄게 라고 하는 규정에서 대가 수령 조건이 빠졌습니다. 그냥 공급 시기가 동일 과세 기간 안에 공급 시기가 도래하면 미리 세금 계산서 발급한 거 인정을 해줄게. 대가 수령 여부는 관계 없다. 그래서 옛날에는 공급 시기도 동일 과세 기간 안에 와야 되고 돈도 받았어야지 미리 끄는 세금 계산서를 인정을 해줬는데 대가 안 받아도 동일 과세 기간 안에 공급 시기만 도래를 하면 얘는 그대로 인정을 해주는 걸로 되어 있다. 이런 얘기죠. 다음 페이지 12번 보시면요. 일괄 공급된 토지 건물 등의 가액 안분 기준의 보완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선은 부동산의 일괄 공급, 토지 건물을 일괄 공급을 하면 토지 부분은 공급은 면세이지만 건물의 공급은 과세가 들어가잖아요. 이때 대가를 일괄 수령하고 난 다음에 토지 건물로 안분 계산을 하게 될 때 그 안분 계산 기준이 되는 금액이 누구냐? 실감기장치. 그죠? 실감기장치.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든지 아니면 감정가액, 기준시가, 그 다음에 장부가액, 취득가액. 요 순서대로 해서 이제 토지 건물로 해서 이제 기준가액으로 안분 계산하잖아요. 이때 내용을 한번 볼게요. 현행 규정을 보시면 토지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공급가액은 건물의 실질과세가액이다. 근데 두 번째 네모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준시가 등 이게 이제 감기장치를 얘기하는 겁니다. 기준시가 등에 비례해서 안분 계산을 하는데 그 다음에 해당하는 것이 이제 동그라미 두 개였어요. 첫 번째 동그라미가 실거래가액 중 토지 건물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거나, 두 번째가 사업자가 구분한 토지 건물이 실거래가액이 기준시가 등에 따라 안분 계산하는 금액하고 30% 이상 차이가 나거나, 이런 경우에는 실거래가액을 적용할 수 없다 이런 얘기인데, 다만 사업자가 그렇게 다르게 구분한 실질거래가액을 인정할 만한 대통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다면 실거래가액하고 실제 안분 계산한 그 기준시가적으로 안분 계산한 금액하고 실제 거래가액 금액이 30% 이상 차이가 난다는 것이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면 그건 그대로 인정을 해줄게 이런 얘기죠. 동그라미 일리가 있네요. 다른 법령에서 토지와 건물 양도가액을 정했거나, 두 번째 건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해서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게 되게 되면 이런 경우에는 30% 이상 차이가 나는 정당한 사유로 보겠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단서가 없었던 것이 이제 들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얘는 의미가 있으니까 12번도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13번.
13번에 수정세금계산서 발급기한인데요. 이것도 별표입니다. 필요적 기재사항을 잘못 기재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기한인데요. 옛날에는 필요적 기재사항을 잘못 적었어. 그러면 그 과세기간에 확정신고기한까지 바로 잡아라. 부가세 확정신고기한까지 바로 잡아라 라고 했던 것이 그로부터 1년 안에 바로 잡아도 되는 걸로. 그래서 수정세금계산서 필요적 기재사항과 관련해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기한이 그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발급해도 적법한 수정세금계산서로 봐줄게 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13번 의미가 있다. 1년 기억을 좀 해두시고. 그 다음에 17번. 17번에 착오로 인해서 선발급된 세금계산서 매입세 공제 인정 범위를 확대했다. 그래서 현행 규정을 보시면 착오로 공급 시기 이전에 발급된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 공제 인정 요건에서 세금계산서 발급일로부터 공급 시기가 30일 안에 도래해야 됐다라고 하는 것이 이것도 6개월로 바뀌었다. 6개월로 바뀌었다. 이것도 단순 암기사항이니까요. 착오로 선발급 세금계산서 매입세 공제 요건이 6개월로 바뀌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23번이요. 23번. 우선은 별표 쳐놓으시고요. 부가세 예정고지 제도를 개선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선은 가장 대표적인 게 그 예정고지 그 소액부징수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바뀌었다. 얘가 그래서 우리 소득세에서도 했지만 중간예납 고지도 똑같고요. 예정 고지도 똑같습니다. 이제 30만 원이 아니라 50만 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하나가 더 추가가 된 것이 재난 등의 사유로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이 돼도 예정 부과를 안 하겠다. 예정 고지를 안 하겠다. 그런 얘기인데요. 재난 등의 사유로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이 되는 거. 국징법을 보니까 재난, 도난 등으로 재산의 심한 손실, 사업의 부도, 도산, 우려 등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이 되면 이것도 이제 부가세 예정 고지도 안 보내줄게 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소액부징수, 중간예납하고 그 다음에 예정 고지 50만 원으로 바뀌었다. 요거는 좀 기억을 좀 해두시죠. 됐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부가가치세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법소에 비해 가지고는 부가가치세가 조금 우리 수업 목적상 의미 있는 부분이 조금 있네요. 그죠? 숫자도 좀 바뀐 게 있고 절차 규정도 좀 납세자 권리 확대를 위해 가지고서 조금 바뀐 게 있으니까 부가세에서는 조금 개정사항이 있으니까 체크를 해두시고 공부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